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월 12일 협의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3년도 4대 핵심 과제와 5대 실천 과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 의국정운영 지방 파트너로서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정한 4대 핵심 과제는 지방시대 실현,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 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 이를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여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갈 계획이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는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 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중앙, 지방정부 기능제 조정,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반갑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앞면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이미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래서 지방 포럼을 만들어서 그때 같이 활동한 분도 계시고 또 도지사 됐을 때 방문을 또 해주신 분도 계시고 늘 감사한 마음을 오늘 더 한번 표현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하면 4년간 도지사 해보니까 임명제 시도지사 틀을 그대로 가지고 선거만 해놓은 겁니다. 선거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30년 됐는데 전혀 지방이 발전이 안 됩니다. 특히 여기서 지방은 중앙대 지방 할 때 서울도 지방으로 보고 지방 행정이 발전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를 따지면은 이거 그 지방은 비수도권은 이 고사 직전입니다. 그래서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려서 대통령도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국정목표 6번째 넣어놨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넣어놨는데 어디에서 제일 막히느냐. 중앙공직자들한테 막혀. 중앙공직자들은 지방은 R로 봅니다. 이 사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도 국회의원 할 때 그분들도 상대를 했고 또 지방 가서 지방 공직자들 상대를 해보면은 실력은 똑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그 공무원 지적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탑클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지 이 사람 능력 없어 못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 언론인 여러분도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틀을 바꿔주지 않으면 지방은 현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 틀을 어떻게 바꿔내느냐. 가장 좋은 것은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헌법을 우리 지방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117조, 118조 두 개 그냥 조직을 둔다만 돼가 있습니다. 행정 조직을 둔다, 의회를 둔다 이겁니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한다. 이 모든 것은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실행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간섭이 됩니다. 간단한 예로 낙동강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물을 먹지 않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누가 깨끗하게 해야지 덕을 보느냐 이게요. 낙동강 물이 깨끗하면 그 1300만 물 먹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관리를 해서 더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자기들 먹는 물인데. 앞에 소나무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관리하나 이게.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를 다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지방은 발전하기 굉장히 어렵고 지방 정부가 서로 경쟁해서 정말 세계적인 경쟁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4대 핵심 과제, 5대 실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를 얘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대통령 모시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모든 안건을 다 만들어 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내가 이런 회의를 왜 하느냐. 국무회의하고 말지 여기서 왜 이런 회의를 하느냐. 그래서 지방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중앙지방회의를 하는 건데 이거를 지방 이야기를 안 듣고 중앙 이야기면 전대를 들을 것도 왜 하느냐 이거를. 그래서 강력히 요청해서 지방에서 만들도록 협의회 지방 지원단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건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거는 바뀌었습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분기별 한 번씩 하게 돼가 있는데 이걸 아주 실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5대 실천 과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 애교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요. 지방 애교법, 애교 강화하는. 미국도 이런 지방 애교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걸 해서 제가 이번에 이런 걸 요청해 놨습니다. 지금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외국인 학생 받으면은 외국인 부모까지 같이 초대하는 광역 비자, 시도지사한테 비자 권한을 달라. 이 법안을 지금 이미자 국회의원을 통해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통과되면은 학교도 살리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택없이 부족한데 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는 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이런 개혁들을 지방정부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대개혁하는데 지방정부와 함께 하자.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혁신 관련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은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다른 개혁은 지방정부와 같이 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5대 실천 과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지방정부 관련 법제화를 해달라.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해달라. 준연방제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할 수 없는 일만 한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사법권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지방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사법권은 뭐 그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우선 지방자치를 경찰을 한다 놓고 지방자치 경찰이 거의 무의미합니다. 이름만 지방자치 경찰이지. 그래서 그걸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그 이태원 사고 같은 거는 사실은 서울시 문제입니다. 더 작게 하면 용산구청 문제고. 그 경찰을 자치 경찰을 줬으면은 경찰하고 소방하고 구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을 왜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책임지느냐. 만약에 경상북도 산불이 나가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다.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담당 군수하고 저하고 가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현행 법이 모두가 자치한다 해놓고 심지어 소방공무원도 국가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데. 완전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지방자치경찰 빨리 법을 새로 만들어서 개정해서 이행해 줘야 됩니다. 뭐 재정분권 이런 거는 뭐 말할 것 없이 재정분권은 새로 중앙대 지방 국세 기준, 지방세 기준을 바꿔서 재정분권을 해달라 이런 말을 드리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교육 재정은 지금 넘쳐납니다. 사실 같이 있어 보면은 우리 도에서 지금 한
몇 천억 줘야 되는데 안 받아갑니다. 그래서 몇 천억 우리 지방세를 받으면은 교육세가 붙어 오잖아요. 그것을 넘겨줘야 되는데 받아가면 쓸데가 없으니까 안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은 차라리 우리가 교육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교육에. 우리가 영유아 교육이라든지 평생 교육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달라. 이런 법을 개정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넷째는 이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이제 기능 재조정 아까의 특별 행정기관 이관해 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데 여론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조사. 그래서 국가 기관 중에 언론기관은 KBS, MBC 사례를 들면은 그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여론조사, 그리고 방송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방송에서 할 게. 그래서 문화산업 이런 것들을 넘기기 위해서는 지방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KBS, MBC 본사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신문에 보도도 됐고 했는데 꼭 우리 지방 언론들은 이 여론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방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고위직 임원을 만났는데 평택 이남은 생각을 못하겠다 이게. 자기들 분위기가 직원들한테 그거 하면 사표 낸다 하는 이야기가 뭐 수두룩하대요. 그리고 꿈이 있다 갔는데 왜 그래 하느냐. 좀 꿈이 지금 땅도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185만 평을 세월호 닦고 있는데 그거 좀 오면 안 되느냐 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의 투자자사를 불러서 부산으로 와서 모시고 이제 대구로 거쳐서 서울로 가는데 대구, 서울, 부산 이야기하니까 그 한 도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한 도시 아니냐 한 도시. 그 기차 타고 뭐 비행기 타고 1시간 만에 가고 기차 타고 뭐 3시간 만에 가는 그거 한 도시지. 그걸 왜 따로 분리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로 봐서는 평택 이남은 공장이 절대로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니까 정말 저도 답답해서 이 KBS, MBC 큰 방송이 와서 여기도 사람 살만한 것이고 여기서 사람이 살아야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대학을 지방정부에 이관해달라고 강력 요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될 것 같은데 지방정부와 대학이 같이 가면서 거기에 있는 산업체와 같이 가야 됩니다. 기업을 지방정부와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체가 되어야지 학생들도 졸업하고 지방에 진출할 수 있고 그런 제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이런 법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런 법들이 되면은 교육자유특구, 글로벌 혁신특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을 또 교육으로 완전히 바꾸는 제가 지방자치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안전 문제입니다. 국민 안전 문제, 거의 복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은 따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 선거 따로, 이런 무슨 지방자치를 하는 얘기야.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야지 지방자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정비를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냐? 지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가지고는 다 지쳐가지고 대한민국은 너무 지쳐 삽니다. 지금.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고 또 안 하고 해도 애기 놓을 엄두를 못 내고 이런 나라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느냐. 좀 더 빨리 사회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지방에 분산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을 덜 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와서 특히 서울에 와가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취직을 해도 자기 하나 먹고 살기 겨우 빠듯하고
출퇴근 시간 너무 길어가지고 지쳐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산다는 강남이 애를 가장 적게 놓고 있습니다. 0.4입니다. 0.4 출산율이. 그래서 잘 산다고 뭐 교육 시설이 좋다, 의료 시설이 좋다, 그래 얘기 놓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시대를 열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고, 그래야만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지방시대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 지방외교법을 제정하고 지방외교도 강화해 간다.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 공간을 확대 설치하여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친다. 또한 광역비자 발급 등 외국인 근로자 정책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을 위해 교육, 노동, 복지, 국토인프라, 지역신산업 등 5대 분야 개혁 추진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혁신 경쟁을 펼쳐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하고 준현 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하여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는 각오다. 둘째,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정부 준사법권으로 활용, 자치조직권 조례로 위임,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시도지사에게 권한 부여, 지방정부용어 공식화를 추진한다. 셋째,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 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소방안전 재원을 확충해가고 특히 시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재원을 줄이고 여유 재원을 시도가 영유아 및 고등 평생교육에 활용하는 교육자치세를 개선해간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 재조정은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추진한다. 다섯째,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해 KBS, MBC 본사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규모 대폭 확대, 지방시대위원회 조속 출범, 개발 제한 구역 시도지사 해제 권한 대폭 위임, 각종 특구의 지방정부 종합적 자율적 기획관리도 촉구해 나간다. 이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사대 협의체는 기자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방정부사대 협의체 본부부터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지방시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 이 결과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초로 지역균형발 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기재부 장관을 포함하여 16명으로 확대되는 법안을 이끌어냈다. 국회의원 시절 직접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 창구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며 국무총리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으로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의 현실화에 힘쓰고 있다. 행안부 장관으로부터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약속을 받아냈다. 지방 개발에 걸림돌이던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해 당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인 30만 늘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 연계정 계획도 이끌어냈다. 앞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통령실 및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 소통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한 삶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적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 라며 지속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라고 말했다.